안녕하세요.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올겨울 유난히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럴 때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 TV 특강에서는 커피에 관한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유럽 역사 속에 흐르는 커피 문화에 관한 이야기, 커피로 읽는 유럽 문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단순한 음료를 넘어 거대 산업이자 문화로 성장하고 있는 커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커피에 대해 얼마나 깊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먼 옛날 오스만 튀르크에서 시작해 전 유럽인들을 사로잡기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커피의 흥미진진한 유럽 점령기. 대학에서 유럽의 중심이 되는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인 동시에 커피 바리스타 겸 로스터라는 독특한 이력의 장수환 교수가 들려주는 커피향 가득한 유럽 문화사. 지금 함께 만나보자. 네, 커피를 통해 여러분을 유럽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장수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스튜디오에 이제 커피 향이 퍼지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늘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내시는 건가요? 예, 집에서 매일 커피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력이 또 참 독특하세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커피에 관심을 깊게 갖게 되신 건가요? 예, 일상생활사에 관심을 가졌는데 흔히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을 다반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사에서 이제 이태리 요리를 배우고 커피를 배우고 내리는 법을 익히면서 이제 실제로 그 일상생활사를 좀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장수환 교수님과 함께 유럽 커피 문화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이태리에 있는 요리학교에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또리노 근처에 그 커피 공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라바짜 커피 공장이었는데요. 우선 커피 공장의 규모가 대단히 큰데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트럭에 커피가 수없이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커피를 도대체 누가 다 마신단 말인가? 내가 즐기는 커피 한 잔이 거대 산업의 일부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커피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계 커피 기구에 따르면은 2008년 현재 세계에서 매일 25억 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는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용수이고 거래량으로 따지면 석유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상품입니다. 커피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만도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커피를 누가 다 마시는 것일까요? 세계 각국의 연간 커피 1인당 소비량을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 표에서 우리는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고 또 커피를 많이 마시는 지역 사람들이 고급 커피를 마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유럽은 커피 한 톨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커피 나무는 서리에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서리가 오는 지역에서는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커피가 나지 않는 유럽. 이 유럽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고 있고 또 유럽에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보면은 어떤 카페는 28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정도 된 카페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에는 카페 문화가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근대 초의 유럽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외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찾아 떠났고 은을 찾아 떠났고 혹은 상아를 찾아서 혹은 이상향을 찾아서 아메리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외부 세계에서 얻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연산물이었습니다. 향신료를 비롯한 식료품들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감자라든지 옥수수도 전부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옵니다. 사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유럽에서 재배된 것들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자연산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죠. 커피를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이제 소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동방을 방문했던 식물학자나 의사들입니다. 그 중에 라우볼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우구스부르크의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알레포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알레포에서 커피를 접하고 돌아와서 1582년에 동방여행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에 아랍에는 무엇보다 좋은 음료가 하나 있는데 카우베라고 부른다. 이 음료는 거의 잉크처럼 검고 만성병, 특히 위장병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였던 프로스펠 알피누스라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커피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1592년에 이집트의 기호식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전보다 더 자세히 커피나무, 커피의 꽃, 열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드는 음료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샌디스나 윌리엄 리토고 같은 사람들이 유럽의 커피에 관한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커피는 아라비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가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멘을 정복하게 됐는데 그 예멘에 커피를 옮겨 심었습니다. 근데 예멘은 에티오피아보다 커피 생장에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 자생하던 커피를 예멘에서 이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16세기 초가 되면은 이미 아라비아에서 커피 음용이 이게 유용하냐 아니면 해로우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아마 16세기 초에는 이미 아라비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시리아도 점령하고 그다음에 예멘을 점령하고 또 1517년에는 카이로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메카나 메디아까지 모두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제국을 이루죠. 이래서 이제 16세기 내내 1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커피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커피 문화를 보존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식물학자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갔을 때 오스만 제국 전체에 커피 문화가 퍼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처음으로 마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13세기경의 수피파 수도승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세기 초에 수피파 수도승의 지도자인 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커피를 마셔보니까